혹시 동계올림픽의 영웅 윤성빈이 들고 있던 아이언맨 헬멧 기억하시나요? 러시아인들은 도시락 컵라면에 소시지와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는다고 하네요. 면도기는 일상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제조 가능한 기업이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식품계의 반도체라 불리면서 해외에서도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한국 브랜드 탑12입니다. 순서는 임의대로이며 바로 시작할게요. 비비고 만두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이 비비고가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높다고 합니다. 2020년 국내 기준 매출액은 3,600억인데 해외 매출은 6,700억인데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200억으로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조리법 개발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속을 고기로만 채우고 끓는 물에 퍼지지 않는 만두피를 적용했고, 이제 이슬람을 위해 플랜테이블 왕교자, 미국에는 치킨 앤 고수 만두를 출시했죠. 이제 해외에서 파는 비비고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총 3,000시간, 140일, 횟수로 2만 번. 남자들이 일생에 면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듯 면도기는 남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품입니다. 이런 면도기 시장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글로벌 브랜드와 견주는 토종기업이 있습니다. 65년 역사를 가진 헤리티지 브랜드 도르코입니다. 도르코는 기업의 이름 때문에 일본 기업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는데요. 동양금속의 DO와 면도기 레이저의 R, 그리고 컴퍼니의 C를 따와 도르코, 지금의 사명이 탄생했죠. 면도기는 일상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까다롭고 정밀한 공정 때문에 제조 가능한 기업이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6중날, 7중날을 개발한 도르코는 매출의 15%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130여 개 국가에 수출 중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질레트에 이어 2위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국민라면, 도시락컵라면, 팔도에서 생산하는 도시락컵라면은 외국으로 수출하며 대박이 난 뜻밖의 제품입니다. 1990년 러시아 선원들이 사각형으로 넓적한 도시락컵라면이 기차 안에서 먹어도 안전하지 라고 말하면서 대량 구입하는 장면을 본 팔대 관계자는 즉시 제품을 해외 수출하여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외에서 44억 개가 팔려 국내 판매량보다 7배가 더 높으면서 러시아 내 라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할 정도로 핫한 컵라면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도시락 컵라면에 소시지와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는다고 하네요. 2007년 베트남에 선보인 초코파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국민과자로 등극했습니다. 초코파이가 베트남 제사상에 등장할 정도로 대중적인 식품이 됐기 때문이죠. 과거 박지정 선수의 동료였던 리오 퍼디난드가 한국의 팬들에게 초코파이 선물을 받은 후에 인터뷰에서 팀 동료들과 나눠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라고 언급한 것이 이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유럽 축구 선수들에게 보내는 한국의 팬 시그니처 선물이 됐죠. 해외 여러 축구 선수들이 자신의 SNS에 초코파이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동계올림픽의 영웅 윤성빈이 들고 있던 아이언맨 헬멧 기억하시나요? 바로 토종 한국 기업인 HJC의 헬멧인데요. HJC는 전체 매출 중 95% 이상을 해외에서 내면서 1992년부터 단 한 차례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긴 적 없는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한국의 대다수 강소기업들은 또 이제 대기업 부품업체가 많은데 HJC는 독자 브랜드로 세계 1위를 달성한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죠. 홍진 HJC의 창업주 홍왕기 현 명예회장은 1972년 홍진 기업을 창업하고 재봉틀 몇 대로 마스크 같은 오토바이 관련 봉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점차 세를 확장해서 오토바이 헬멧을 생산하고 1978년 국내 헬멧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요. 미국에 런칭한 지 6년 만인 1992년에는 헬멧 도매상들에게 가장 많이 취급하는 브랜드로 이름을 올리며 북미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원래 가성비 헬멧으로 시장을 점유했는데요. 품질로는 일본이나 유럽 브랜드에 밀렸었어요. 2009년 프리미엄 브랜드인 알파 시리즈를 출시하고 세계적인 품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유럽이나 일본 브랜드에 밀리지 않는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공기 역학, 환기, 소음 등을 시험하기 위한 자체 풍동 실험실을 갖춘 극소수의 헬멧 회사 중 하나입니다. 보통 제조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OEM으로 다른 브랜드의 이름을 쓰고 대량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 홍진은 이제 직접 진출로 평판 좋은 중소규모 도매상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함으로써 윈윈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도매상들이 또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해도 처음에 도와줬던 중소규모 도매상들을 의리로 저버리지 않았고, 홍진 HJC는 한국의 중소기업인데도 미국 안에서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은 탄탄한 유통망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나는 헬멧 안에 스피커를 달아놔서 통화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인데 시속 100km로 달리면서도 음악이 잘 들릴 만큼 성능이 뛰어난 기기죠. 그리고 같은 기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최대 8명 1km 이상 떨어져도 대화가 가능하고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의 카루도라는 브랜드가 유명했는데 사장님이야 직원들이 전부 오토바이를 타던 세나 테크놀로지라는 네트워크 통신기술 전문 기업이었는데 우리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 만들겠다 라고 해서 직접 만들어버린 블루투스 헤드셋 대체 불가 세계 1위가 됩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끼리는 외국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해요. 세나 한국 가면 싸냐고 뭐 얼마냐고. 그냥 한국 제품이니까. 우리나라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세계 1위인 게 참 대단하긴 하다요. 불닭볶음면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제2의 초코파이로 불리는 불닭볶음면 덕에 삼양식품은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기가 시작된 건 2016년 출시 첫 해에 352억 원이던 매출은 이듬해 2,500억 원으로 훌쩍 뛰었죠. 중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 현재 60여 개 국가에서 수출되고 있고요. 맵다, 매워, so hot이라는 반응에도 손이 간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의 입맛을 고려한 제품군도 인기에 한몫했는데요. 저는 2010년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커리 불닭볶음면, 8월에는 중국 시장을 노린 마라 불닭볶음면을 내놨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매운맛 농심 신라면. 1986년 10월 최초로 출시된 신라면은 2021년 9월 말 기준 국내 해외를 합친 누적 매출액 15조 원을 달성했고 이는 국내 식품업계 단일 브랜드 중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입니다. 식품계의 반도체라 불리면서 해외에서도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인민일보에서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명품으로 선정됐고 2017년에는 한국 식품 최초로 미국 월마트 4천여 개 전 점포에 입점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연이어 승전고를 울리며 세계 100여 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1,500원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런 메로나가 브라질에서는 금값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디저트로 메로나를 제공할 정도로 고급 디저트면서 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구매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과거 JTBC 썰전에 출연한 브라질 대표 카를로스는 한국 아이스크림이 엄청난 인기다. 메로나가 브라질의 국민 아이스크림이 되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빙그레 관계자는 이제 남미 아이스크림 시장은 초콜릿 위주 상품이기 때문에 과일 맛 나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에 호감을 느낀 것 같다. 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라인 플랜즈는 2011년 출시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그 스티커 캐릭터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때문에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일본, 대만, 태국에서는 인구 대부분이 쓰는 국민 메신저로 불립니다. 라인 플랜즈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에서 오프라인 스토어를 운영 중인데 한국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홍대나 강남, 명동, 북촌 등의 매장이 있죠. 특히 중국 본토 상하이, 베이징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의 간접 광고로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인지도를 쌓는 중이며 2017년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정식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브랜드가 고객을 위해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남겨서 성공했다고 말은 하는데 일단 카카오톡도 그렇지만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좀 플랫폼에서 밀어주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블루버드인데요.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결제 단말기, 집배원이 쓰는 자동인식 단말기, 이제 배민 같은 거 오면은 카드 단말기, 이런 조선소 건설 현장에 산업용 태블릿 PC 등을 만듭니다. 산업용 단말기 점유율 국내 1위 3개입니다. 전 세계 120개국 3천여 개 회사가 블루버드 제품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왕관입니다. 병마개 제조기업인데요. 매년 다양한 모양의 병마개를 80억 개 생산합니다. 1977년 국내에 최초로 병마개를 수출했고 전 세계 20여 개국 60억 개의 병마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이제 HJC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좀 가끔 타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국내 바이크 제조사인 이제 대리모터 같은 경우에는 돈 되는 이제 상업용 바이크만 만들고 또 스포츠 바이크라든지 이런 브랜드 헤리티지에 관련된 바이크들은 좀 연구 개발을 포기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HJC는 1등을 향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 도전 끝에 결국 품질과 시장성 둘 다 잡아냈죠. 처음에 이제 가성비 모델로 시장 점유율만 올렸는데 퀄리티까지도 1위로 하겠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연구 개발, 도전 끝에 결국 이제 품질과 시장성 둘 다 잡아냈죠. 저는 이렇듯이 브랜딩을 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큰 브랜드와의 OEM 계약, 대형 도매상들과의 대규모 계약이 단기적으로는 좀 큰 이득을 줄 수는 있겠지만 기존 중소거래처들과의 의리를 지킴으로써 좋은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을 위한 브랜딩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국내에 해외 브랜드를 수입하는 일부 유통사들이 이제 해외 판매가 대비 가격을 두세 배로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 이미지와는 무관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제 HJC가 미국 진출할 때
대형 유통상을 거쳤다면 아마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못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 유통상들을 거치게 되면 그 유통상들은 이 브랜드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뭐 가격을 막 몇 배로 올려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비싸다, 해외는 얼마인데 얼마다, 그 브랜드가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은 유통상이니까. 이 브랜드가 망가져도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좀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직진출해서 가격을 안정하고 뭐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브랜드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단기적인 이익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이미지와 신뢰를 줘서 팬을 만들 것이냐, 이것이 브랜딩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브랜딩에 더 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아래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